자, 안녕하십니까. 이리톨 도심항공교통 시장 선점을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기술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역시 전 세계적 기업들이 치열한 선두 경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도심항공교통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소개할 아처 미드나이트 에어 택시입니다. 어쩌면 도심항공교통 항공기 중 가장 빨리 상용화에 성공할 모델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물론 다른 국가와 업체에서도 선두 경쟁이 치열하겠지만요. 아처는 활을 쏘는 궁사를 의미합니다만 회사명입니다. 그리고 미드나이트 역시 항공기 명칭입니다. 둘 다 고유 명사니까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아처 미드나이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볼까요? 미드나이트의 시제기입니다. 외형으로 봐서요, 전형적인 비행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동력장치겠죠. 왕복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비행 모드에 따라 모터 프로펠러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틸트 로터 방식이라고 했죠. 또 다른 특이한 설계는 착륙장치 부분입니다. 그리고 V형 꼬리 날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죠.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조종사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회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심항공교통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 잠깐 관련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죠.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자격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에어 택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항공기는 1인 조종사가 탑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 증명을 갖추어야 합니다.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조종 경력을 갖춘 사업용 조종사를 대상으로 기종 전환 훈련을 받아 eVTOL 항공기 자격 증명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VTOL 항공기 동력장치 부분만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죠. 예를 들어 플라이-바이-와이어 조종계통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전자계기판, GPS 상법, 공역 및 운영 절차 등 모두 이미 활용 중이거나 개발된 것들입니다. 자, eVTOL 항공기 상용 운항에 성공한다면 그 수요는 엄청납니다. 이에 조종사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VTOL 항공기는 에어택시, 개인 사업용 에어택시, 화물 운송, 경찰, 군, 관광 등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엄청난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eVTOL 항공기 제작이요, 기존 항공기보다 훨씬 단순하고 제작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비 수요가 거의 없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점입니다. 국내 항공사람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반 항공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eVTOL 항공기라면 일반 항공 활성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항공 관련 대학이나 군에서 조종 경력을 갖춘 조종사들은 대형 항공사 몇 곳, 소방, 경찰, 그리고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비를 들여서 외국에서 자격증명을 어렵게 취득한 사람이 갈 곳이 없어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장롱 면에 수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eVTOL 항공기는요, 저소음입니다. 그다음 안전성, 친환경,
운용 장소의 확장성,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상업 운송이라는 경제성을 갖춤으로써 5에서 6인승 일반 항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eVTOL 항공기는 전기 모터를 사용합니다. 휘발유라든지 제트유가 필요 없죠. 안전성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는 이미 130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복 엔진이나 제트엔 수많은 부품이 정밀하게 조화되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비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eVTOL 항공기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항공사만을 바라보던 수요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관심은 있지만 워낙 운용비가 많이 들고 안전성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인해서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eVTOL 항공기는 이 같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eVTOL 항공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의 운송수단의 가능성을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종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은 항공 지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항공기 날개 앞전과 뒷전에 모두 12개입니다. 12개의 모터 프로펠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앞에 6개의 틸트 로터 형식으로 비행 모드에 따라 수직과 수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뒤에 있는 6개의 프로펠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착륙 비행 모드에서는 12개 모두가 수직 추력을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틸트 로터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모터 프로펠러입니다. eVTOL 항공기에서 동력 장치이자 핵심 부품이죠. 자, 착륙 장치는 바퀴형이고 3륜형 고정 형식으로 마치 새의 부리처럼 생겼죠. 접이식보다 기계적 복잡성과 무게를 줄이면서도 외관으로는 날렵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무게를 줄이면서도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스키드는 무게와 항력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은요, 도심 항공교통 특성상 지상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바퀴형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설계자는 고정식과 바퀴식의 절묘한 조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요, V형 꼬리날개로 설계했습니다. 전통적인 그 수평 수직 안정판은요, 3개의 조정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V형 꼬리날개는요, 그림과 같이 2개의 조정면으로 필요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게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아울러 공기 노출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벤트럴 빈이 있어서 방향 안정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공기는 4명의 인원을 탑승할 수 있고 약 450kg의 적재물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시제기 제작을 완료를 하고 현재 비행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드나잇 eVTOL 항공기 공개된 재원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세스나 172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행 거리는요, 160km이지만 회사에서는 32km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스나 172의 1289km와 비교하면 권장 비행거리 대략 8배 또는 40배 정도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eVTOL 항공의 수직 이착륙은 최고의 특징이죠. 순항 속도는요, 시속 240km, 세스나 172보다 빠르죠. 자, 운용 전략을 한번 볼까요? 이 항공기는요, 고정 날개를 채택함으로써 순항 비행에서 양력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어
전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고정 날개가 없는 eVTOL 항공기보다 양력 발상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1회 충전으로 160km, 약 100마일을 비행할 수 있지만 32km, 20마일씩 구간별로 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분 정도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38km가 되죠. 착륙해서 충전한 후 이어서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한다는 것이죠. 비행 거리가 너무 짧은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 전기 동력 항공기고 기술 개발에 따라서 비행 거리는 점차 길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 이 항공기는요, 맨하탄에서 존 F 케네디 에어포트까지 셔틀로 운항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는요, 공항에서 여러 교통수단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개인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한 60분 정도요.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하니까 70분, 합승 택시를 이용하니까 한 77분 정도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이용했을 때 한 22분 정도, 그리고 미드나잇을 이용했을 때 22분. 헬리콥터나 eVTOL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비용을 한번 비교했을 때요, eVTOL 항공기는 대략 50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리콥터를 이용했을 때는 1775불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30배 정도 넘죠. 이 정도면요,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전력 공급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은요, 총 6개, 그러죠? 좌우 날개 3개씩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팩은요, 2개의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정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중복성을 높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 배터리 시스템이 지능적으로 관리되어서 어느 한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나머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전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eVTOL 항공기가 갖추게 될 필수 시스템입니다. 자, 모터는요, 무게가 한 25kg에 불과하며 최대 출력은 125kW, 그리고 출력 대비 무게, 이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력 대비 무게비는 5kW입니다. 즉 킬로그램당 5kW. 이것은 전기 항공기와 전기차에 사용되는 기존 모터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터와 다른 부품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건 eVTOL 항공기 탑재량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이 항공기는 타입 2170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사용합니다. 셀이라는 것은 하나죠.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배터리 셀이 공칭 전압이 대략 3.5에서 3.7 볼트라고 했을 때 대략 200개 이상의 셀이 한 팩을 구성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배터리 팩입니다. 한 배터리 팩이 2개의 모터를 지원한 800V짜리 800V짜리 6개의 배터리 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팩은 대략 10,000회 이상의 비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항공기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 셀에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인 독자적인 열폭주 설계도 고안했다고 발표했으나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eVTOL 항공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저소음,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입니다. 도심이라는 환경에서 안전성은 절대적 요소입니다. 높은 중복성과 단순화된 추진 시스템은 헬리콥터보다 상당히 안전합니다. 어떤 단일 추진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요, 안전하게 비행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순항 고도 약 2000피트에서 측정했을 때 약 45데시벨은 헬리콥터보다 대략 100배 정도 더 조용하다고 합니다. 완전 전기 항공기이므로 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습니다. 아처 회사에 따르면요, 초기에 연간 약 650대의 항공기를 생산할 계획이 있고,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연간 2300대의 항공기를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